네, 안녕하세요. 아우라 학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종 1학년 중간고사 분석 및 기말고사 대응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가고 1학년 경우에 화학은 두 과목에 이제 속해 있죠. 화학2랑 통합과. 먼저 화학2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간고사에 화학2가 17문항이 출제되었죠. 그리고 시험 범위는 3단원과 1단원. 여기서 3단원, 1단원은 화학2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학2 교과서의 3단원과 1단원. 3단원의 경우에는 0.5단이었고요. 그리고 1단원은 1.5단이었습니다. 단위수에 맞게 25점, 75점 이렇게 출제되었고 3단원의 이제 이름은 반응속도와 촉매 5문항이 출제되었고요. 1단원은 기체, 액체, 고체, 용액 파트 중에서 기체, 액체와 용액 이 세 부분에 대해서 6문항, 2문항, 4문항 33점, 15점, 27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3단원 반응속도 단원 출제 경향을 보면 작년, 재작년과 비슷하게 대부분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난이도도 작년, 재작년과 비슷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능 문제집에 있는 최상의 난이도 그런 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정도, 중급 난이도 정도만 착실히 했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숙제를 줄 때 최상 난이도는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출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아이들이 그쪽 파트를 막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에 막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주지 않았었는데요. 어쨌든 대부분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원이 이제 단위수가 큰데 주로 학교에서 강조한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서술하는 문제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하여 해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운 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단위환산 그리고 답을 적을 때 단위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하는지를 체크하는 문제들을 출제를 했는데 단위환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누구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위환산을 연습을 많이 시키다 보면 아이들이 단위환산이 제일 어려워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세종 1학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단위환산을 여러 번 이제 연습시켰을 때 단위환산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연습이 없었으면 실제로 오답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답을 적을 때 단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면 아마 학교에서 감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화학투에서 알아야 되는 기초 개념이었고요. 겨울방학 때부터 착실히 공부를 해왔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게 그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유형도 출제가 되긴 했는데요. 크게 어려움 없이 다 해결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원이든 연습을 시켰을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겨울방학 때부터 연습을 해왔다면 누구나 해결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단원 같은 경우도 학교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 위주로 개념을 묻거나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대부분 이제 답을 다 쓰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채점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많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잘 하는 거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실제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점 기준이 학교 선생님이 결정하시고 채점할 때 주관적으로 약간 채점 기준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몇 점 이상이면 잘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점수가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거 보면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득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통합과학을 보시면 통합과학이 우리 그 총 4단인데 이게 상대평가라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화학은 1단위에 속하고 25점이 정확하게 출제되었고요. 시험 범위는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 앞부분, 딱 절반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파트가 두 파트에 원소의 기원과 주기성, 화학결합. 자, 원소의 기원 파트는 여태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출제되었다고 할지라도 두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과학과 시험 범위가 겹쳐요. 근데 지구과학은 통합과학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만 물어봤어요.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다 시켜줬기 때문에 뭐 이쪽 파트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화학 결합 파트도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유형과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중간고사 파트는 화학 파트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기말고사인데 화학2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시험 범위가 3단원이 이제 반응 속도와 촉매 이게 이제 중간고사 때 절반 정도를 시험을 봤는데 나머지 절반이 시험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2의 2단원이 이제 반응 엔탈피, 화학 평형, 산력 기평형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 파트 중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빠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응 속도와 촉매는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되는데 반응 엔탈피, 화학 평형, 산력 기평형 이쪽 파트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능 유형 문제들은 연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배우는 기초 개념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 강조했던 내용 위주로 좀 더 공부를 해주면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말고사 파트 중에서 그래도 걱정되는 파트 중에 하나는 통합과학의 기말고사 범위고요. 시험 범위는 산화와 환원, 산전기, 통합과학, 화학 파트 중 뒤쪽 이제 절반이 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겨울 방학 때부터 제가 수업을 했지만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죠. 그래서 이제 양적 계산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5월부터 빨리빨리 대비를 시작해야 아이들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소 기출 문제 이상만큼은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간도, 그러니까 한 문제당 푸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해야지 아마 기말고사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종과고 1학년 중간고사 분석 및 기말고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개강이 5월 이제 첫째 주부터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때부터 여기 2단원, 3단원 그리고 통합과학까지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각 단원들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